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씨퍼스입니다. 오늘은 130년간 업계 1위를 지키고 20년간 글로벌 브랜드 순위 탑 5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코카콜라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려요. 분석은 코카콜라의 간단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코카콜라는 1886년 아틀란타에서 설립된 음료 제조업체인데요.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이제 순위로 매겨지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글로벌 브랜드에서 이제 1위를 기록했고, 지금은 이제 마가에 밀려 5등으로 밀려났지만 아직까지 탑 5에서 내려간 적이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파워를 무기로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개국에서 하루에 19억 잔, 1초당 21,999잔이 이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지구상에서 2만 잔 분량의 이제 코카콜라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코카콜라는 이제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이기도 한데요. 워렌 버핏은 매일 코카콜라 5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북극곰도 좋아하죠. 코카콜라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배당 성장인데요. 코카콜라는 이제 배당 킹 중에서 킹으로 57년간 연속으로 배당금을 상승시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주주 친화적 기업이에요. 현재 배당률은 3.34%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 맥도날드와 함께 미국과 이 자본주의 자체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이기도 하지요. 코카콜라는 탄산음료, 물 이온 음료, 주스 유제품, 그리고 커피와 차 이렇게 4가지의 대표 제품군이 있고요. 또 몬스터로 유명하죠. 에너지 드링크 사업도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의 대표 이제 브랜드를 보시면 거의 모르는 브랜드가 없으실 거예요.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다사니, 파워웨이드, 미니메이드 그리고 코스타까지 이런 강력한 브랜드로 인해 전 세계인의 음료 기업이라고도 불리죠. 왼쪽을 보시면 2019년 기준 이제 전체 매출에서 각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역시나 탄산수가 60% 이상으로 이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주스와 커피, 이제 이렇게 이온 음료 순서네요. 특히 코카콜라는 영국의 대표 커피 업체인 코스타를 2018년도에 인수했는데요. 그로 인해 이 커피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커피와 차는 코카콜라가 구상하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이기도 해요. 더 놀라운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제품들의 브랜드 가치인데요. 핵심 4개 사업부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를 볼까요? 코카콜라는 2000년도 기준 전체 매출의 31% 정도가 북미 시장에서 발생했고, 유럽과 이제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매출이 각각 18%, 14%, 11%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과 아프리카 쪽에 이제 전체 영업이익의 31%나 차지하면서 가장 수익성 기준 이제 비중이 컸고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대비 이익률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여기서는 매출량으로는 이제 11%인데 이익률로 보면 20%죠.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미국의 경우 전체 매출 대비 수익성은 다른 시장보다는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코카콜라의 매출과 어닝 추이를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좌측은 최근 4개년, 우측은 최근 4개분기의 매출과 어닝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카콜라의 매출은 매년 낮아졌다가 2019년도에 살짝 반등을 해주었는데, 이건 앞서 설명드린 이제 코스타로부터의 커피 매출이 합산되면서 증가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탄산수 자체는 매년 하락 추세인 것 같아요. 우측의 최근 4개분기를 보면 계속 떨어지다가 3분기는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다음 분기의 매출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표에는 안 나왔지만 코카콜라는 이제 2019년 3분기부터 4개분기 연속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다음 매출 결과에 따라서 이 코카콜라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코카콜라의 수익성을 볼게요. 먼저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매년 업앤다운이 생각보다 컸어요. 다들 코카콜라 하면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기업은 이제 매출을 위에서도 보셨듯이 기복이 심했습니다. 코로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하락 추이였고요. 하지만 이 회사의 장점은 수익성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정말 안전하고 탄탄했어요.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거의 사스 소프트웨어 판매급으로 높죠. 순이익률을 보시면 이때 이제 2018년도에는 그 코스타 인수로 인해 좀 추가 비용이 들어서 살짝 낮았지만 기본적으로 20% 이상
이제 중반 수준의 훌륭한 순이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개월 기준으로는 벌써 순이익이 62억 불. 원화로는 거의 7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니 놀랍죠. 그럼 이 수치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펩시와 비교해 볼게요. 총 매출은 펩시가 거의 2배가 더 크죠. 펩시는 단순히 이제 음료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종합 식품 회사로 탈바꿈하고 다양한 사업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 크기로 보면 이제 코카콜라가 상대가 안 돼요. 매출이 2배 차이면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거기에 최근 매출 성장률을 봐도 확실히 펩시에서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더 탄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본다면 코카콜라가 넘사벽이에요. 그냥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인해서 총 매출에서는 오히려 이제 총 수익에서는,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순이익에서는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약 67%가량 높았습니다. 배당률을 보면 두 기업이 비슷비슷했지만 코카콜라가 조금 더 높았고, 배당 성장 연수를 보면 둘 다 57년과 49년인데 이 두 기업이 서로 비교돼서 그렇지 사실 웬만한 기업들의 배당 성장 연수는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이 둘에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압도적인 배당 증가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럼 코카콜라의 위험 요소를 볼게요. 첫 번째는 매출 성장성과 경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카콜라는 이미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것 뿐만 아니라 약간 하락 추세로 보였는데요. 이건 아래 적힌 비만 등 사회적 건강 이슈랑도 관련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노슈거 운동이 진행된 지 오래됐죠.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추가 세금을 측정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카콜라는 탄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 제품들을 출시하고 최근에는 커피 사업에도 진출했죠. 사실 근데 코카콜라 정도 되는 막강한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뭐 주스나 물 그리고 커피 제품을 살 때는 구매 시 브랜드를 잘 보지 않게 돼요. 또한 이제 워낙 경쟁 제품들이 많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는 더 이상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지만 펩시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코카콜라와는 이제 다르게 이제 박리담회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 가서 보시면 뭐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비만과 사회적 건강 이슈는 설명드렸으니 다루지 않을게요. 세 번째로는 재무 건전성인데요. 뭐 코카콜라의 재무가 왜?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카콜라는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 또한 약 400% 정도가 돼요. 즉 자본보다 부채가 4배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뒤에서 살짝 다시 다뤄볼게요. 네 번째로는 보틀링 회사와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코카콜라와 펩시의 매출 추이를 눈으로만 훑어보고 갈게요.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좌측은 지난 4년간의 매출, 우측은 4개분기 매출인데요. 이 위에 건 아까 앞에서 봤었죠. 보시면 펩시의 매출은 엉덩이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기복 없이 안정적인 모습이죠. 다음은 코카콜라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각각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요.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약 15억 불가량 줄었죠. 여러 원인 중 이제 두 개를 보면 일단 수익률이 좋더라도 전체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이 순수익이 작년에 비해 약 6억 불가량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또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조정된 계정이 보이는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틀링 회사로부터 외상이 쌓인 거예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매출에는 잡혔지만 거래처들의 재정난으로 실제 현금은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쌓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조정이 된 거죠, 다시. 투자 활동을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에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면서 이자 수익을 받고 있었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인수합병과 관련된 투자는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이 보이네요. 또 여기 PPE 관련, 이제 PPE죠. PPE 투자도 크게 감소했고요. 결국 미래지향적인 생산성이 있는 투자 활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두 활동만 봐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코카콜라는 또 배당금도 지급해야 되죠. 배당을 지급하려면 추가로 현금을 더 깎이겠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추가로 이렇게 부채를 발행하고, 심지어 적은 규모긴 하지만 이렇게 주식도 추가로 발행하고 있었어요. 코카콜라의 최대 장점은 배당금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전체 지급한 배당금이 코카콜라 전체 이제 순이익의 거의 절반 이상의 규모였어요.
코카콜라의 매출은 계속 줄면서 배당금은 계속 늘게 된다면 이제 더 불균형적인 비율이 발생하겠죠. 모자라는 돈은 결국 대출이나 증자를 통해서 감당해야 됐고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레버리지 효과에서 핵심 중 하나는 매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매출 성장이 없으면 허리띠 졸라매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갈 건데요. 2020년 9개월간 총 이제 174억 불 가량의 부채를 추가로 발급한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는 이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부채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 20조 원 가량의 부채는 무섭네요. 그래도 코카콜라의 높은 신용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이자율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정말 낮아요, 이자율이. 그렇죠? 그래도 이제 코카콜라의 신용이 좋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정도 이자율이면 근데 코카콜라가 뭐 이자 비용을 못 내서 문제될 걱정은 드물어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는 보틀링 시스템인데요. 코카콜라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액만 제공하는데요. 이 원액을 제조해서 각 지역에 있는 보틀링 기업, 즉 병을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보틀링 기업은 병 제조에서부터 도매, 소매, 유통까지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 때문에 코카콜라의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원액을 생산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탄산수를 제외한 일부 제품들은 완성품으로 직접 유통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주력 매출은 이 원액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 코카콜라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 보틀링 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코카콜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일 수도 있죠. 모순적으로. 물론 120년간 운영하고 구축한 이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가 있지만 만약에 이 보틀링 회사가 뭐 파업, 부도 등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로 보틀링 업체들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틀링 업체들에게 장기 외상을 주기도 했죠. 결국 둘은 이제 공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틀링 업체의 재무 문제가 코카콜라에게도 영향을 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코로나는.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올리는데요. 코카콜라는 현재 2개의 티커로 상장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마시고 아는 코카콜라의 티커는 KO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고, 이 COK, 코크는 보틀링, 즉 병 제조를 유통하는 회사로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코카콜라는 이렇게 자체적인 보틀링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별개의 객체로요. 그래서 막 코카콜라에 투자한다고 해서 막 여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코카콜라의 장점과 위험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칠게요. 장점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장 이력이 있겠고, 위험 요소로는 매출이 둔화되는 점, 재무 건전성, 그리고 보틀링 회사와의 예기치 못한 관계가 있겠네요.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개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